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가 MBC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 바로 엊그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PD수첩에 출연했다라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예전에 서울경제신문 집슐랭TV에 출연했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를 했더라고요. PD수첩 해당 화는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투기 세력들, 예를 들어서 원장 거래라든지 불법 전매라든지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PD수첩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진짜 아파트의 문제는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 김에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5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33평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중 하나가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곧 실평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텔이라고 했었을 때 전용 59제곱미터는 18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텔이라고 하면 전용 84 이상이다. 그리고 전용 84가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일전에 투미TV에서 아파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 오피스텔의 공통점 중 하나가 전용 84 이상의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정말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파텔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기회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텔 분양에 있어서 기준점 중 하나가 오피스텔 100실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규제지역 내 청약이다 라고 하면 전매금지 요건들이 다 붙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피스텔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피스텔이 100실 이상일 때 들어가는 거지 99실 이하 같은 경우는 전매금지 요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도 설명드리면서 다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없는 100실 이상의 아파텔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었죠. 물론 PD수첩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아파텔 열풍이 왜 불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이 아닙니다. 업무용으로만 써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25평 면적과 똑같은 아파텔이 주거 대체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파트로 따졌을 때 25평 정도의 면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가격도 워낙 높고 청약 가능성도 워낙 낮지 않습니까?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파텔로 공급하는 게 인기도 높고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아파텔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9월 15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을 커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안이 나왔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를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면적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만 듣고 보면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원룸, 투룸,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낮다. 하지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대형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 자체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 자체가 도시계획을 무너뜨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어디에다가 공급하고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상업지역에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상공록 이렇게 도시 지역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에 대한 사항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공업 지역은 공업을, 그리고 녹지 지역은 녹지를 공급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세부적으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사항들을 나누게 돼 있고요. 상업에 대해서도 각각의 용도를 나눠 놓게 되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때문인데요.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2021년도 8월 달에 마곡 롯데캐슬 류에스트 청약 경쟁률 657대 1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양가가 저렴하지도 않았었어요.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가 14억에서 17억 선까지 나왔습니다. 마곡의 25평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보면 해당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매우 높게 완판이 되었는데요. 생활력 숙박시설 한번 보았는데 이번에 아파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이었는데요. 무려 평균 경쟁률이 1398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랄 수 있는데요. 84타입 아파텔의 분양가는 낮게는 15억 6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22억까지도 나왔습니다. 84타입이라는 거는 33평이 아니라 25평 분양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기가 높은 이유는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나가면서 둘 다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단지가 이렇게 분양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공급하라고 있는 지역에다가 생활력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곡 생활력 숙박시설이 어디에 분양했느냐? 이 위치에 분양을 했죠. 마곡나로역의 9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밑으로는 마곡역 5호선 트리플 역세권에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뜨느냐? 여기는 업무지역이에요. 이런 업무지역에다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업무용으로 공급하는 오피스를 공급하는 게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갖다가 전용해서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천 역시도 지적도로 보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자면 별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곳들이 있죠. 해당 지역들을 보게 되면 오피스텔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줄줄이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여기에 가까운 곳들은 상업지를 배치하고 더 멀리 있는 곳에 주거지역을 배치해놨는데 역세권의 용적률 높은 사실상의 주택을 공급해버렸다? 그럼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해당 역세권 입지에다가 나중에 쇼핑센터가 들어서든 문화시설이 들어서든 아니면 업무 용지가 들어서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었다가 사실상 주택이 들어서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을 배치하려 했었을 때 인구를 산출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인구가 더 추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학교부터 어떻게 될까요? 과밀화급이 될 것이고요. 애초에 인프라를 공급하라고 만든 곳에 사실상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규제하기는커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에서 최대 분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 및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고 하고, 정부 역시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눈 감고 있다 보니 아파트 열풍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파트 열풍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파텔에 대한 공급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미시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시계획적으로는 사실상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작금의 형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